안녕하세요. 라스트먼입니다. 이번 주 시장은 정말 드라마틱했는데요.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장중 8,000선을 뚫었다가 하루 만에 500포인트 넘게 폭락하는 롤러코스터를 탔거든요. 여기에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치솟고 미국 국채금리까지 급등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긴장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비트코인도 79K 아래로 밀렸고 AI 전력망 단목 문제까지 수면 위로 올라온 한 주였습니다. 핵심만 먼저 짚으면요. 코스피 8,000 돌파는 분명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 다음날 AI 국민배당금 논란이라는 엉뚱한 변수가 터지면서 외국인 대량 매도세가 쏟아졌습니다. 미국에서는 4월 CPI가 전년 대비 3.8%로 예상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글로벌 증시가 동시에 흔들린 한 주였습니다. 코스피 8,000 돌파부터 이야기해볼게요. 지수가 7,000을 넘은 지 불과 거래일 7일 만에 8,000에 찍었는데요. 이 속도가 좀 비정상적이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일주일 새 11조 원을 반도체 대형주에 쏟아부었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만 20조 원 넘는 자금이 집중됐습니다. AI 반도체 수요 폭증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수직 상승하면 어딘가에서 반드시 흔들림이 오게 돼 있어요. 그 흔들림이 12일에 왔는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 배당금 발언이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블룸버그도 이 정책 혼란을 코스피 폭락 원인으로 지목했을 정도거든요. 장중 5% 이상 폭락하는 장면이 연출됐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한국형 공포지수도 함께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성과급 분배 갈등으로 파업 위기까지 맞으면서 악재가 겹쳤고요. 미국 증시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4월 CPI 3.8%의 쇼크가 터지면서 전 세계 국채 가격이 동반 급락했습니다. 새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가 인준됐는데 시장은 그의 AI 낙관론보다 이란발 인플레이션 위험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거든요. 트럼프가 이란의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면서 카타르 가스 수출도 마비됐고 이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직결되면서 소비자 물가를 계속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일부 반등에 성공했지만 나스닥 선물은 1% 넘게 하락하며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번 주 79K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거시 경제 불안이 직격탄이 됐습니다. 미 국채금리가 오르면 위험 자산에서 돈이 빠져나가거든요. 다만 주 초반에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로 하루에만 1억 3천만 달러가 순유입되는 등 기관 수요는 꾸준히 유지됐고 아부다비 구프펀드가 블랙록 비트코인 ETF 보유를 늘렸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매크로 악재에도 기관들은 조용히 쌓고 있다는 거죠. 크립토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뉴스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CME 그룹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를 묶은 나스닥 암호화폐 지수 선물 출시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는 SBI, 라쿠텐, 노무라 같은 대형 금융사들이 줄줄이 암호화폐 투자 신탁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고요. 이탈리아 최대은행도 1분기에 암호화폐 보유량을 2배 이상 늘려 2억 3,5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단기 가격 조정과는 별개로 제도권 편입 흐름은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또 비트코인 매수 시그널을 보냈고 서클이 발행하는 USDC의 전용 레이어 1 블록체인 ARC기도 공개됐습니다. 국내에서는 하이퍼 리퀴드 ETF로 월가 자금이 대이동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알트코인 시장의 다음 먹잇감으로 주목받고 있거든요. 다만 넘바드 파이낸스가 케이프타워 해킹으로 2억 9,200만 달러가 날아간 사건 이후 레이어 지로를 버리고 체인링크로 갈아탄 소식도 있었는데 크립토 보안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AI 산업에서 이번 주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엔트로픽의 그로우드 미소스가 애플 맥OS 핵심 보안 체계를 단 5일 만에 우회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에요. 실리콘밸리 전체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AI 추론 능력이 사이버 보안 영역까지 넘어서고 있다는 게 단순히 놀라운 수준을 지나 위협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FTC도 이 흐름을 잡으려는 듯 암이 직접 칩 설계에 나서면서 경쟁사 기술 라이선스 접근을 제한한다는 의혹으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엔비디아는 RTX 509종 단일 GPU로 1분짜리 치봉 CPU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오픈소스 월드 모델 사나 WM을 공개했습니다. 이 정도면 개인 창작자 수준에서도 AI 영상 제작이 가능해지는 게임 체인저거든요. 엔트로픽은 코딩 없이 파일 작업을 자동화해주는 에이전트 코워크를 출시했고 세일스포스도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에 맞서 완전히 재설계된 슬랙보트 AI 에이전트를 공개했습니다. 직장 내 AI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거죠. AI 인프라 측면에서는 미국 동부 전력망 도매 전기요금이 1년 만에 76% 급등했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 폭증이 물리적 전력 인프라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거거든요. 알파벳은 AI 투자를 위해 외국 기업 사상 최대 규모의 엔화 채권을 발행했고 월가 펀드 매니저의 80%가 여전히 주식이 채권보다 유망하다고 답했지만 에너지 병목이 빅테크 주가를 흔드는 시나리오는 이제 현실적인 리스크로 부상했습니다. 삼성전자에는 아마존이 처음으로 5대 매출처에 포함되면서 AI 고객 구조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이슈도 짚고 가야겠는데요. 오늘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소득 하위 70%,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은 최대 25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이 그만큼 가계에 직격탄을 주고 있다는 방증이에요. 7월 3일 이후에는 지원금이 소멸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확인해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은행권에서는 예금금리 줄인상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머니무브 현상에 맞서 고객 자금을 붙잡으려는 움직임이거든요.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4월에만 5조 5천억 원 늘어나며 지난해 8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영끌 수요가 규제를 뚫고 있는 상황이에요. 쉬었음 청년은 지난해 71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경청은 노동 이중구조 해소와 성과 위주 임금제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단연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AI 반도체사의 글의 현재 온도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인데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를 얼마나 충족시키느냐에 따라 코스피와 나스닥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 파업 사후 조정도 이번 주 시작됐는데 비사까지 노사가 합의점을 못 찾으면 총파업이라는 더 큰 변수가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크립토 시장은 비트코인이 79K 지지선을 지켜내느냐가 핵심 변수입니다. 기관 ETF 유입은 꾸준하지만 미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면 위험자산 전반에 추가 조정 압력이 올 수 있어요. 중동전쟁 확전 여부도 계속 주시해야 하고 케빈 워시 체제의 새 연준이 첫 공식 발언을 언제 어떤 톤으로 내놓느냐도 시장의 중요한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코스피는 8,000 재돌파 시도보다 7,500에서 7,800 사이 지지 구간을 확인하는 흐름이 더 현실적이고 이 구간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